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1시가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오늘이 12월 24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두 아주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말이죠, 우선 특검법을 두고 지금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도 그리고 시기도 맞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요, 아니 특검을 한다라는 얘기는 범죄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문재인 정권에서 탈탈 털었는데 범죄 없는 걸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총선 전국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이유는 오로지 정쟁화 시켜서 총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는 그런 여론 조작을 하겠다, 이렇게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야의 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말이죠, 이미 우리 국내 전국 돌아가는 걸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해외 교포들도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데요. 자, 이 시간에는요, 스카일리 데일리라고 하는 우리 일간지가 있어요. 여기에 실린 신숙희 박사의 이 칼럼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이죠, 이 서민 교수의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칼럼을 한번 소개해 드린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신숙희 박사의 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외 동포들의 이 분노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장제원 의원이 마지막 민원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자, 눈물바다가 됐다고 하는데 이 관련 동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이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죠. 정용진 회장이 오늘 부인 이 플루티스트인데 아주 유명한 이 독주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용진 회장은 다른 어느 재벌그룹 회장보다도 이 SNS 활동이 굉장히 등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서도 이 정영진 회장의 이런 SNS 활동을 많이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이 조선일보 이 칼럼, 여러분들께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좀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보도하려다가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 시간에 차분하게 조선일보 강천석 칼럼리스트의 이 칼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구태의연한 정치 패턴을 좀 바꿔야 된다. 자, 이러한 취지의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적으로 맨 먼저 이 특검과 관련된 뉴스를 말씀드리겠는데, 자, 오늘이 이제 왜냐면 내일 24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 특검과 관련한 이 공방,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김민수 대변인 입장을 내놨는데, 한마디로 민주당이 쌍특검을 강요했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이 주가조작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권 당시 2년 가까이 털털 털어도 전혀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쌍특검을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이 민주당 전현직 대표의 불법 행위를 덮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선전성동을 위한 총선용 무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의 정쟁용 억지 탄핵, 특검, 선전선동으로 우리 국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아니 왜 지금 총선용이라고 밀어붙이냐, 말이 안 된다. 일찍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받아줬으면 지금 이 시점이 하지 않을 것 아니냐. 자,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받아주지 않은 것이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총선 직전에 하고 있을 따름이다. 따라서 책임은 바로 국민의힘에 있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일찍부터 그러니까 이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문재인 정권에서 수없이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소환조차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특검 대상이 아니니까 특검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건데, 반대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그야말로 다수의 이 횡포를 벌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에 태워가지고 이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검이 그야말로 존재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사안이 그렇게 중대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수사를 안 했다거나, 미진했다거나, 아니면 권력형 범죄라든가, 이런 뭔가 맞아야만, 특검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돼야만 특검을 하는 건데, 이거는 오로지 정쟁으로 몰고 가서 총선 국면을 유리하겠다고 하는 선거공학적 측면에서의 특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예. 자, 이 포인트를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요 점을 꼭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장제원 의원이 지금 민원의 날, 마지막 민원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민원의 날 행사, 요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마지막 민원의 날 행사 들어가기 직전에 간단하게 신숙희 박사, 지금 호주 시즌에서 이제 이 박사, 지금 이제, 이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요 부분이 쓴 칼럼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검이 얼마나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해외 동포들에게 그야말로 분노를 주고 있는지 이 신숙희 박사의 특별 기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외 동포 여성으로서 말이죠. 민주당의 영부인 인권 유린이 굉장히 참담함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정상적 상식을 가진 정치 집단이라면 이런 말행을 할 수가 있겠느냐. 자, 그렇다면, 즉,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한다면 정말 김종숙 그리고 김혜경 법카 사용, 요게 더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목이 말이죠. 제목도 김건희 특검하려면 김혜경, 김종숙 특검부터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번요 이 칼럼의 시작을 본다면은 그야말로 이 민주당, 이 특검을 추진한 민주당을 보면 과연 민주화 인권을 주장하는 정당인지 의아스럽고 도저히 정상적 상식을 가진 정치 집단으로 보이지 않는다. 예. 자, 그리고 윤석열 탄핵에서부터 시작하더니 지금 와서는 결국은 이제 특검한다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특검을 당할 만큼 큰 죄를 지었다고 보지 않는다. 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종북 좌파 목사 그 끈앞풀들의 조작에 의해서 명품 가망을 받는 사건은 잘 아는데 또 줄리 사건도 처음서부터 조작된 건 아니냐. 그래서 성적 수치심과 모욕, 성적 폭력, 언어 폭력, 인격 조롱을 해왔다. 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인격 살인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서양 중세기 서양 혁명단에서 일어났던 마녀 사냥이 21세기 동방예의지국인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도 영분이라고 하면 최소한의 예우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게 인간의 기본 도리가 아니냐. 자,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분노하는 것은 우리 이 신숙희 박사 얘기가요. 문제가 있으면 특검을 왜 문제 인정 못해 하지 않고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하느냐. 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미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사건이 아니냐. 김건희 여사를 특검한다면 김정숙 여사 특검부터 해야 될 것 아닌가. 자, 뭐 온갖 비리를 있잖아요. 옷값, 특활비로 옷값 샀죠. 공군 1호기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 관광 갔죠. 그리고 김혜경이는 이 경기도 법카를 가지고 세탁비, 음식값, 심지어 제사 비용까지 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죄가 법상식이 없는 필자가 봐도 훨씬 더 크게 보이는데 왜 이들은 아직도 죄값을 치르지 않고 있냐.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신숙희 박사는요, 이런 진앙의 꼼수, 정치적 결정은 모든 걸 떠나서 한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이요, 살인행위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것은 국민의당의 유치한 짓거리의 특검을 막고 싸워야 할 그야말로 김기현 이 당대표가 왜 김건희 여사 특검, 대통령, 현재 대통령을 갖다가 비판하는 이준석이를 만나서 김 여사 특검 이야기를 하느냐. 도저히 이역 발리에서조차 분노가 치민다. 예. 그래서 조폭, 조작공학에서 벌어지는 특검 정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 지극히 선량하고 합리적이며 평범한 해외 여성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런 지금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제원 의원의 오늘 마지막 민원의 날 행사 내용을 우선 자료화면을 보시도록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사상고 민원의 날 주민 간담회를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아주 감동 깊은 건데요. 자, 오늘 이 행사를 하면서 이 지지다. 그 다음에 이제 장제원 의원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아주, 실증적으로 아주 잘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예. 자, 이거 뭐 충분히 이제 짐작하죠. 왜냐하면 불출만 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3선까지 했는데 얼마나 참 마음이 짜리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거는 오늘 이제 마지막 민원 행사다 보니까, 이제 케이크, 이제 아쉬운 작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사상부에서 마지막 민원을 행사했는데요.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지난 7년간 매달 네 번째 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이 장자원 경영관의 민원인화를 했는데 이제 60일회를 오늘로 끝으로 막을 내렸다. 그래서 지난 시간 사상구민들의 목소리를 하늘처럼 받들어 모두 해결하려 노력하였지만 많이 부족했고 구민과 함께 울고 웃던 민원의 날이 이제는 제 인생의 소중한 기억의 한 켠으로 남게 됐다. 진심으로 감사했고 어디에 있든 사상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오늘 이제 주민들한테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고 어려워지면 국회의원에 당선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전혀 없다. 정부가 힘있고 성공해야 제 정치적 미래도 있다고 생각해서 불출마를 결단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미 지난 12일 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불출마를 밝히면서 백의종을 하겠다. 그리고 윤 정부 승리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냐? 어디 있겠나? 총선 순위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선의 조건이다. 그러면서요. 부족하지만 저를 받고 총선 승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뤄달라. 이러한 이 당원에 보내는 메시지를 날린 바 있고 지난 15일 날에는요. 마지막 의정 보고 대회를 열었어요. 이 자리에서 잊히는 것이 두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수받고 나온다면 여한이 없다. 그러한 입장문을 낸 바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장제원 의원의 눈물바다가 된 민원인날 행사 동향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부회장입니다. 자, 이명희 씨가 아마 회장이고요. 이 부회장인데, 부회장이나 회장이나 다 오는데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차이가. 자, 그래서 정용진 이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이 부인이 플루티스트예요. 그래서 오늘 독주회가 열렸습니다. 배우자가. 그래서 이제 부인이 누구냐면요. 한지 씨인데 아주 국내적으로 저명한 플루티스트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이제 참 멋있는 장면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아들도 그리고 이제 쌍둥이라고 그러나요? 그 아들과 딸이 하나씩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아주 온 가족이 출동해서 굉장히 이제 오늘 그 음악회가 되겠죠. 이제 축하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가진 것이고 이 독주회니까. 그리고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전부 다 SNS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SNS에 뭐라고 올렸느냐? 이건 이제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 전장 IBK 챔버홀에서 열렸습니다. 독주회가. 그래서 정영진 부회장하고 장남 정해찬 씨 그리고 쌍둥이 자녀들과 독주회를 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연 시작에 앞서서요. 대기실을 찾아와서 손님들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또 독주회가 끝난 데에는 직접 한주희 자기 부인한테 꽃다발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의 일부는요. 이 체인버 형태고 2부는 플루트가 중심이 된 재즈 편성의 연주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아주 이 한주희 이 플루티스트 아주 이 재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국립음대 예비 학교를 졸업한 후에 파리 블로뉴 국립음악원에서 공부를 계속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으로 넘어갑니다. 미국 오벌린 음악대학에서 학사를 마치고 나서 일본 무사시노 음대의 전문 연주자 과정을 밟으면서 플룻계 대부인 카이 교수를 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요, 이화여대 석사, 그리고 서울대 음악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현재 실내악 앙상블 페이스로 멤버로 활동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지금 이제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요, 이 정용진 이 부회장이 그야말로 이 재벌그룹 회장단들 중에서는 제일 활발하게 SNS 활동을 해서 우리 국민과의 접점을 늘려나가는 것이 이 과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재벌그룹의 대표들, 회장들의 이 행보하고는 결을 상당히 달리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이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정용진 얘기까지 다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선일보의 칼럼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다 못하고 그랬는데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제 핵심은 이 핵심은 말이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어금니로 사는 나라, 송곳니로 사는 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 인프라 계획은 경부고속도로 건설보다도 더디고 힘든 과제다.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이미 지각생인데 2024년도 내년 구정치 퇴출시켜야만이 나라가 거듭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금니로 사는 나라라고 하는 군사력이 센 나라들이고요. 송곳니로 사는 이제 경제력이 센 나라, 경제 파워, 우선주의 국가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천석 기자 이 가능을 보면은요, 송곳니를 주로 쓰는 나라하고 어금니로 부지런히 씹어서 사는 나라가 있는데, 이 송곳니가 군사력이라고 한다면 어금니는 경제 파워다. 그래서 핵무기 미사일과 같은 송곳니만 돌출한 나라 대표가 북한이고, 국가 지원을 갖다가 국가 자원을 송곳니 가는 데만 사용하는 나라는 바로 단명할 수밖에 없다. 그 반대편에 중세 베네치아, 현대의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그 경제적 배경에 치중하는 첨단 산업 중심의 통상 국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정상 국가들은 송곳니와 어금니의 균형을 추구하는데 역사가 송곳니에만 의존한 나라는 가난을 벗기 힘들고 어금니 하나로 이룬 번영은 외부 침략을 부른다. 이 사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송곳니하고 어금니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쭉 보면은요, 정상국가들은 송곳니하고 어금니의 균형을 추구하고 역사가 송곳니에만 의존한 나라는 가난을 벗기 힘들고 어금니 하나로 이룬 번영은 외부 침략을 부른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황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반 정도가 남았는데 1600년대 중반에서 1700년대 후반까지는 제일 잘 나가던 자본주의 경제대국이 어디냐? 네덜란드였다는 겁니다. 근데 네덜란드 지금은 조그만한 국가로다가 이제 전락이 된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91년도 소련 붕괴 때 미국과 소련의 군사력이 굉장히 엇비슷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소련 종합국력은 못 높이 쳐도 미국의 60% 정도는 됐다는 게 지금 러시아 측의 강한 입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과거한 왜곡을 막는 경고등을 실시하라. 그래서 이 경고등을 켜면 우리 이제 그 현장에서 좀 해결이 되도록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 소련 얘기를 했죠. 그럼 한국은 어떠냐? 75년 전 정부 쓸 때만 하더라도 송금리도 없고 어금니도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10위권 경제, 그리고 그에 버금가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로 변했고, 한국은 어금니로 경제력을 키우고 날은 그 체제를 쳐가는 나라가 되고, 이래서 지금 이제 전혀 손해볼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 통상 국가에 가까운 나라고, 통상 국가에는 거기에 맞는 번영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상황 전망과 관련해서요, 2023년도 새해 하마스의 성공으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터졌는데, 그 당시에도 이 중동 전문가들이 이 전쟁이 터지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리라고 내다본 전문가도 2021년도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이 칼럼,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 측 입장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감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제 하마스 침공, 이걸 아무도 못 알아냈고,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것도 아무도 못 알아봤고, 그리고 도쿄 주식시장, 이거 뭐 돈 좀 벌 거라고 1990년 새해 벽도부터 호언 장담을 했는데, 2달 후에 도쿄 주장이 싹 다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23년 동안 폭락을 거듭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칼럼의 핵심은 바로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모든 예측이 빗나갔을 때 우리는 역사라는 숯불에 버려가지고 간다는 거죠. 이 상황 판단력을 날카롭게 다듬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사는 다가올 위기를 미리 기뜸해 주진 못해도 위기 극복에 필요한 자세와 역량이 무엇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영국의 경우에 1851년도 제1회 런던 만국 박람회에서 중국 번영의 절정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 이후로 중국이 이제 꺼지기 시작한 거죠. 그럼 한국은 어떻느냐? 48년 뒤후 한국만큼 성공한 나라가 별로 없다. 여러 면에서 초인류 국가와 아직 격차가 크다 해도 이 사실은 부인하지 못한다. 지금이 결정이라면 결국 영국 역사에서 보듯 대한민국 바닥 여러 곳에서 이미 대형 누수가 시작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결국은 이게 누워서 침맥가 아니겠느냐. 상당히 참 안타깝다. 그리고 비판적 시각을 논평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 심야방송 모두 내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 어우.